안녕하세요. 엄마생활연구원의 오수정입니다. 오늘은 처음 엄마가 된 신입 엄마들의 이야기를 함께 해보려고 하는데요. 그 전에 제가 인스타그램을 통해서 잠깐 말씀을 드린 적이 있어요. 2024년에는 더 많은 분들이 저희와 함께 동참해 주시기로 하셨어요. 그래서 오늘은 그 첫 시작으로 새로 함께하게 된 저희 식구를 소개해드리고 이야기를 함께 할까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청취자로서 듣기만 하다가 이렇게 직접 출연하게 되니 영광입니다. 저는 김현주라고 하고요. 연세대학교 아동가족학과를 졸업하고 대학원에서는 영유아 교육을 전공했습니다. 졸업 후에는 직장 어린이집에서 6년 반 동안 교사로 일하면서 현장에서 아이들과 부모님을 직접 만났습니다. 지금은 갓 7개월이 된 딸아이의 엄마로 열심히 본분을 다하고 있는 중입니다. 아기 잘 크고 있죠? 네, 잘 크고 있습니다. 네. 엄마가 되었다는 기쁜 소식을 전해주어서 제가 집에 계속 있지 말고 가끔 콧바람 좀 쐬자. 가끔 나와. 그렇게 얘기를 하고 이 자리에 불러냈는데요. 그런데 지금 아기 누가 봐주시고 계신가요? 네, 오늘은 정말 감사하게도 엄마가 잠시 오셔서 아기를 봐주신다고 하셔서 즐겁게 나왔습니다. 네. 현주 어머니 감사합니다. 그래서 그 영유아 발달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열심히 공부도 하고 그리고 실제로 만 1세부터 만 5세까지 아이들이 어떻게 지내고 커가는지 옆에서 밀접하게 관찰도 하고 교사로서 지도도 하면서 말 그대로 누가 봐도 준비된 엄마인데 오늘 이 자리에서 처음 엄마가 된 신입 엄마 이런 주제로 이야기를 하고 싶다고 했어요. 어떤 네. 얘기일까요? 네. 어떤 이야기를 하면 좋을까 생각을 하다가 처음 이야기로 지금 제 상황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 가장 잘 나눌 수 있고 또 많은 분들이 나의 초보 엄마 시절은 어땠지? 떠올리시면서 공감하실 수 있을 것 같았어요. 저는 학교에서 아이들의 발달과 교육에 대한 공부도 하고 또 현장에서 여러 아이들도 만나고 또 학부모 상담도 많이 했었는데요. 실제 엄마가 되어 보니까 사실 이건 또 새로운 또 다른 세상이더라고요. 그쵸. 네. 출산 과정부터 음. 정말 장난이 아닌 거예요. 그 순간에 이 세상의 모든 엄마들, 저를 낳아주신 엄마뿐만 아니라 먼저 아기를 낳은 친구들, 또 예전에 만났던 수많은 학부모님들도 떠오르면서 이 세상의 모든 엄마들이 정말 진심으로 존경스러운 거 있죠? 맞아요. 저도 그때 생각이 잠깐 나네요. 근데 저는 그때 딱 그 출산의 과정 듣고 계신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딱 아기를 낳고 나서 제 친구들이 좀 미웠어요. "와 너네 이거 다 했어?" 막 이런 생각이 잠깐 들었던 생각이 나는데 근데 아기 진짜 예쁘죠? 네, 너무, 너무 예쁘죠? 네. 저도 사실 아직 김 선생님네 아기를 직접 보지는 못했고 사진으로만 봤는데 와 진짜 남의 집 아이는 더더더 예쁜 것 같아요. 그리고 이 김 선생님 얘기를 좀 듣다가 문득 좀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아 내가 아이를 키우면서 어떤 모습을 보여줬나? 뭐 혹시 뭐 푸념만 한 건 아니었나? 좀 좋은 엄마였나?' 뭐 이런 생각이 문득 스쳐서 조금 뜨끔했는데요. 무슨 이야기냐면 저랑 김 선생님이 나이 차이가 좀 있는데 제가 일을 하다가 아이를 낳고 대학원 공부를 좀 늦게 시작했거든요. 그때 저희 애들이 4살, 5살 좀 이랬는데 그때 이 친구들이 막 학부를 졸업하고 와서 한참 어린 친구들이었는데 이 친구들이 보기에 나의 삶이 엄마로서의 나의 삶이 얼마나 하드코어일까. 그래서 조금 좋은 모습을 보여줘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들었지만 그치만 현실은 좀 그런 면이 없잖아 있는데 그래서 뭐 기억이 나요. 뭐 같이 보고서 쓰느라고 연구실에 가야 될 때면 아이들을 데리고 와서 막 짜장면 시켜주고 그리고 밤에 뭘 같이 할래도 애들 재우고 해야 돼서 시간도 좀 배려받고 뭐 그랬던 기억이 나거든요. 그때 생각 좀 나시죠? 네, 같이 어린이집에 가서 같이 음. 하원하고 맞아, 아이들 맞아, 같이 맞아. 데리고 와서 연구실 가고 그랬던 맞다. 기억이 나네요. 이모 왔다 하면서 하원도 시켜줬었구나. 네. 같이 그래서 어린이집도 구경하고 같이 가자 네. 해서 맛있는 것도 사주고 이렇게 도움을 많이 받았네요. 네. 뒤늦게 감사드립니다. 이제 아이 7개월인데 좀 어때요?
말씀드렸던 것처럼 너무 예뻐요. 너무 음. 예쁜데 음. 동시에 좀 힘들기도 하죠. 음. 그래서 오늘 너무 즐거운 마음으로 나왔는데요. 네네. 사실 많은 고민들이 생기더라고요. 음. 또 출산 전에는 크게 와닿지는 않았었는데 내 아이를 눈으로 직접 보고 만지니까 아, 이렇게 작은 아이가 나랑 남편만 의지하고 이 세상에 나왔는데 어떻게 키우면 좋을까? 잘 키우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좋은 부모가 될지 이런 것들이요. 음. 제가 오랫동안 관련된 공부를 했는데 그렇기 때문에 더 잘 우리 아이를 키우고 싶다는 생각도 들면서요. 또 아이가 많이 어리니까 아이와 관련된 것들을 부모인 나와 남편이 온전히 결정해야 한다는 것들이 또 많은 부담이 되더라고요. 사소하게는 조금 웃기게 들릴지도 모르는데 모유를 먹일지 분유를 먹일지 또 분유를 먹이면 어떤 분유를 먹일지 맞아요. 또 뭐 설소대 시술을 할지 네. 이런 거 권유를 또 많이 하시더라고요. 음. 또 그런 것들이 굉장히 고민이 많이 되고 또 내가 다 결정을 해야 하니 더 많은 고민이 되더라고요. 지금의 선택이 혹시 나중에 아이의 미래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모르니까 그런 부분에서 더욱 부담으로 와닿던 것 같아요. 네. 그런 생각들을 좀 김 선생님도 했다니까 좀 살짝 좀 놀랍긴 한데 제가 아는 김 선생님은 저랑은 좀 다른 사람이었어요. 뭐 의사결정하는 데 있어서 그 누구보다도 아주 합리적으로 아주 빠르게 그리고 후회나 자책에 별로 시간을 쓰지 않는 뭐 그런 사람인데 좀 이렇게 얘기했던 그 기억이 막 나요. 뭐 그냥 이거 제일 나은 것 같아요. 네. 뭐 말씀해 주신 거 다 들었는데요. 저는 그냥 이렇게 하려고요, 선생님. 다 정했어요. 뭐 이런 이야기를 늘 하던 친구였는데 진짜 엄마가 되면 달라질 수밖에 없는 거네요. 네, 제가 그랬었나요? 네네. 굉장히 칼같이 결정하고 돌아서면 앞으로 직진하는 그런 어떤 성향이 확실했는데 그래도 엄마가 되고 나니까 이게 인제 아까 말한 대로 내가 나의 인생에 대해서 뭔가를 결정하는 게 아니라 어떤 아이라는 또 다른 생명체의 인생에 대해서 뭔가 내가 또 결정한 것이 그 아이한테 영향을 미친다. 이런 생각들을 오히려 더 잘 알기 때문에 고민이 더 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좀 들고 뭐 그래서 분유를 먹이는 거 뭐 이런 거 하나까지도 좀 고민이 된다니까. 네. 엄마가 되면 다 그렇게 약해지는군요. 네, 저도 제가 이렇게까지 고민을 많이 할지 몰랐는데 그렇게 되더라고요. 정말 사소한 거 하나하나까지도 고민을 하는 저를 보면서 아, 엄마란 이런 건가? 선생님은 어떻게 이 수많은 고민을 거쳐서 지금까지 아이를 키우셨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냥 어떤 것들은 제가 결정을 해야 되는 것들도 있었는데 지나고 나서 생각해 보니까 저도 좀 제가 좀 성격이 이렇게 결정을 굉장히 딱 무자르다 탁탁탁 하는 사람이 아니어서 한 반은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남아 있는 선택지가 별로 없어서 결정된 것들도 있고 어떤 것들은 지나고 나니 나는 굉장히 열심히 고민했지만 내가 고민할 필요가 없었던 것들도 있었어요. 아주 단편적인 단순한 예로는 모유 수유 같은 것도 그렇고 저 되게 많이 고민했는데 뭐 아이가 그 혼동이 와서 어쩔 수 없는 아주 심플한 것들이더라고요. 이건 되게 단편적인 예지만 네. 엄마로서 고민하는 것 되게 많죠. 그리고 또 하나 인제 고민하는 데 있어서 어려움이나 아니면 좀 기억이 좀 지난 것들은 뭐냐면 아이 아빠도 사실은 대부분 요즘 아버님들은 다 엄마의 말에 좀 동조를 해 주시지만 사실상 따지고 보면 공동으로 육아를 하는 어떤 팀인데 그 팀끼리 의견을 맞추는 것도 사실 쉬운 건 아니고 이런저런 과정을 통해서 결정을 내린 것이 우리한테만 영향을 미치는 게 아니라 말한 대로 아이한테 영향을 가는 거기 때문에 모든 상황에서 매번 심사숙고하게 되는데 네. 지나고 났더니 3분의 1은 내가 결정을 했으나 후회하는 것들도 있고 3분의 1은 결정을 하려고 하다 보니 이미 정해져 있던 것도 있었고 3분의 1은 내가 뭐 고민할 필요 없이 아이가 하는 대로 뭐 그냥 흘러갔던 것도 있고 뭐 그랬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또 어떤 것들이 좀 그랬던가요, 선생님은? 아마 아이를 처음 키우는 신입 엄마들이
공감하실 분들이 많을 것 같아요. 이제 아이를 낳기 전에 유튜브나 책으로 공부를 많이 하잖아요. 저는 관련된 공부를 했지만 그래도 신생아 돌보기는 해본 적이 없기 때문에 맞아요, 아이 맞아요. 공부를 많이 했어요. 그러다 보니 융통적으로 아이를 대하기보다는 책에서 본 대로, 유튜브에서 본 대로, 조리원에서 가르쳐 주신 대로 아이를 대하게 되는 것 같아요. 물론 지금도 좀 그런 과정 중에 있는데요. 가장 기억에 남는 건 아이의 수유 텀에 아, 지나치게 집착하게 되더라고요. 아이가 맞아. 수유 텀이 안 됐는데 계속 우는 거예요. 그러면 저는 너무 초조해요. 아직 먹을 때가 안 됐는데 울면 안 되는데 지금 먹으면 수유 텀 유지가 안 되는데 맞아. 그러면서 남편한테 막 얘기해요. 지금 배고파서 우는 게 아닐 수도 있어. 그러니까 일단 어떻게든 달래보자 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수유텀이 조금이라도 길어져야 엄마, 아빠가 조금이라도 쉴 시간이 생기니까요. 그래서 수유텀을 어떻게든 늘려보고자 노력을 했는데요. 근데 아이는 배가 고파서 우는 게 맞았고요. 밥을 줘야만 그 울음이 달래졌었어요. 사실 지금 돌아보면 아이가 기계가 아닌데 왜 이렇게 그 텀에 집착을 많이 했나 이런 생각이 드네요. 지금 7개월 엄마인데 그걸 벌써 깨달았다면 굉장히 빠른 진도가 빠른 건데, 그러니까 들으면서도 저도 그때 기억이 나가지고 잠깐 웃음이 났었던 게 뭐냐면, 그러니까 말했듯이 수유텀이 길어져야 엄마가 조금이라도 쉴 시간이 있으니까 한 건데, 결국 수유텀을 길게 늘리려고 굉장히 애를 쓰면서 좀 힘들었다 이런 얘기를 네. 했잖아요. 많이 달래줘야 그러니까요. 하는. 참 우리가 이게 누구를 위하여 둥을 울리나 뭐 이런 생각이 좀 드는 대목 같아요. 네. 또 네. 뭐였을까요? 또 이것도 참 얘기하다 보니 음. 제 자신이 조금 부끄러워지기도 다 하는데 비슷할 거예요 아마. 조금 부끄러운데 이제 아이가 태어나면 온도나 습도 같은 생활 환경을 쾌적하게 해줘야 아이가 울지 않는데요. 그건 너무 중요해요. 그래서 미리 공부를 엄청 했었어요. 조리원 퇴소하면서부터 혹시나 우리 아이가 태열이 올라올까봐 온도는 22도에서 23도가 적정 온도고 뭐 습도는 50에서 60%가 적정 습도라서 그거를 맞추기 위해서 여름이니까 에어컨을 엄청 켰어요. 근데 너무 추운 거예요. 그 방을 문을 열기만 하면 냉기가 너무너무 그러니까 추운 거예요. 22, 23 이렇게 맞추려면 진짜 네. 에어컨이 계속 가동이 됐겠네요. 네, 저는 너무 춥고 어. 사실 아이는 말을 못하니까 추운지 안 추운지 모르겠어요. 근데 책이나 유튜브에서 그게 맞다고 하니까 조금만 잘못하면 태열이 막 올라온다고 하니까 그니까. 근데 아기가 아무리 열이 많더라도 이렇게 춥게 하는 게 맞나? 싶긴 한데 그래도 그렇게 하라고 하니까 열심히 켰어요. 전기세 엄청 많이 나오게 그렇게 켰는데 또 동시에 감기가 걸릴까 봐 걱정이 되기도 하더라고요. 이런 걱정을 계속 무한대로 하면서 그냥 에어컨을 계속 틀고 근데 감기가 걸리진 않을까? 근데 또 태열이 올라오진 않을까? 이런 온도와 습도 맞추기와의 전쟁을 했던 것 같아요. 막 근데 딸꾹질하고 막 그러지 않았어요, 아기가? 했어요. 근데 그냥 모자 씌우고 모자 씌우고 에어컨 틀고 22도 네. 맞추고. 네, 그러니까. 너무 추웠어요 저는. 참. 근데 그렇게 해야 된다고 하니까. 근데 초반에는 열심히 그렇게 했는데 지금은 또 겨울이잖아요. 제가 너무 추워요. 근데 아이는 또 약간 서늘해야 한다고 하는데 그냥 이제는 조금 생각을 많이 바꾸고 좀 내려놓고 애도 사람인데 얘도 좀 춥겠지. 그냥 내가 좋으면 애도 좋겠지. 애도 따뜻한 게 좋겠지 하면서 그냥 조금 마음을 내려놓고 약간 따뜻하게 지내려고 노력을 하고요. 그러니까 진도가 빨라요, 김 선생님. 네. 또 조금 부끄러운 게 하나가 더 떠오르는데 자꾸 부끄럽다고 얘기하지 마세요. 왜냐하면은 저도 너무 공감을 하고 있는 만큼 굉장히 많이 공감이 되실 거예요. 그래서 이게 뭐 부끄럽습니까? 모두가 다 이렇게 시행착오를 네. 하는 거니까 그쵸. 편안하게. 네, 그럼요. 목욕물 온도에도 그렇게 집착을 했던 것 같아요. 네네네.
중요하죠. 목욕물 온도 네. 중요합니다. 뭐 식기물 온도는 뭐 38도, 39도로 해야 되고 헹굼물 온도는 그보다 1도 높게 해야 되고 근데 이제 아이를 씻길 때 그게 또 식으니까 그것까지 미리 계산해서 해야 되는데 도저히 팔을 넣어봐도 온도를 잘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서 탕온계를 급하게 쿠팡에서 샀어요. 아, 그래서 좋은 그걸 세상이죠, 그렇죠. 막 집어 넣어서 음. 38도가 돼야 되는데 아니야 37도야. 더 뜨겁게 더 뜨겁게 올려야 돼. 1도 더 높여보자 하면서 진짜 막 그 온도 1도 0.5도 맞추려고 진짜 노력했는데 지금 생각해보니까 정말 유튜브랑 책으로만 실생활을 돌본 티가 너무 나는 하지만 다시 돌아가도 똑같이 그렇게 할 것 같아요. 근데 원래 그렇게 막 뭐 요리할 때도 그렇게 레시피에 적혀 있는 대로 이렇게 그램수 맞춰가지고 요리도 하고 막 그런 성격이에요? 뭐 조금 그런 매뉴얼을 따르긴 하는데 그런 1g 그렇구나. 1g에 엄청 집착하진 않거든요. 어. 근데 또 아이에 관련된 거는 음. 혹시나 내가 요거 잘못해서 아이가 이렇게 되진 않을까? 지금은 조금 커서 약간 조금 사람다워졌는데 너무 핏덩이일 때는 더 무서우니까 안기도 되게 조심스럽고 무서우니까 그런 거에 더더 예민하게 했던 것 같아요. 그러네요. 이게 그냥 내가 그냥 겪는 거면 괜찮은데 이 시행착오들을 우리 아이가 나 때문에 해야 된다고 생각하니까 거기서부터 좀 더 최선을 다할 수는 없었나? 라고 스스로 막 네. 자책하는 그 모드가 그쵸, 굉장히 열심히 살던 또 분이라 그게 이제 여기로 육아로 이렇게 그대로 옮겨오면서 이렇게 굉장히 탕원계가 있군요. 네, 지금은 전혀 쓰지 않습니다. 그랬던 시기를 좀 거쳐서 그래서 좀 그런 시기를 그래도 아직 7개월이면 좀 많이 어린데 그래도 이제 네. 조금 기억나요. 6개월쯤 지나면 이제 좀 사람이 되나보나 했던 생각이 나는데 좀 괜찮아졌어요. 어때요? 조금 그래도 아이가 이제 이유식도 먹고 음. 배밀이도 하려고 노력을 하고 사회적으로 반응도 하고 웃음도 많이 보이고 저희가 막 웃겨주거나 그랬을 때 반응도 피드백이 막 있으니까 그래도 그 전에 비해서는 다루기가 조금은 수월해진 것 같은데 그래도 아직은 아직 생초보죠. 맞아요. 아주 어렸을 때는 정말 그 먹고 자고 제대로 이제 변을 보는지 누워있는 아이다 보니까 그런 거에 제일 신경을 썼다면 이제 6개월에 이제 이동성이 조금씩 생기면서 그리고 이제 이유식이라는 걸 하면서 그때부터는 굉장히 다양하게 이제 자기의 손짓 발짓을 손과 발을 움직이면서 여러 가지 지금 사회적인 그런 상호작용을 엄마랑 하기 시작하는데 그런 걸 보면서 또 이제 조급해지는 때가 또 오죠. 네. 요즘 사실 아침에도 그런 말을 하고 왔는데요. 그래요? 조금 뭔가 비교를 하게 되더라고요. 제가 아이가 태어나면서 학교 다닐 때 봤던 책을 다시 폈어요. 발달책을 다시 폈는데 표면적인 이유는 이 시기에는 어떤 발달이 이루어지는지 발달표를 보면서 우리 아이에게 어떤 도움을 주는 게 좋을까 한번 생각해보자 라는 게 표면적인 이유였는데요. 사실 곰곰이 생각을 해보니까 우리 아이가 발달 속도에 맞춰서 잘 발달하고 있겠지? 라는 마음이 더 컸던 것 같아요. 맞아요. 그때부터 그게 이제 조금 신경이 많이 쓰이죠. 네. 제가 현장에서 많은 아이들을 만나면서 아이들마다 발달 속도가 다르기는 하지만 그래도 거의 모두 한 방향으로 발달한다는 것을 경험적으로 알고 있고 또 발달책만 펴도 아이들마다 발달 속도는 다르다는 것이 버젓이 나와 있기에 이론적으로도 잘 알고 있는데요. 그리고 또 학부모 상담을 많이 하다 보면 어머님, 아버님께서 이런저런 고민들을 되게 많이 하세요. 우리 아이는 왜 저 아이와 다를까요? 왜 말이 조금 느릴까요? 이런 고민 되게 많이 하시는데 그때마다 저도 걱정하지 마시라. 이 아이는 이렇게 잘 발달하고 있고 잘 정상 발달 과정에 있으니 조금 믿고 기다려주세요. 아이들마다 발달 속도는 다르니 라는 답변을
관찰과 경험에 입각해서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그런데 저도 엄마인지라 가끔은 친구들 아기와 비교도 하게 되고 또 SNS가 요즘 워낙 활성화되어 있다 보니 유튜브나 인스타에서 본 아이들의 발달 사항을 보면서 얘는 몇 월에 태어난 거지? 얘는 도대체 언제 태어났길래 벌써 앉고 벌써 기고 하는 거지? 비교도 하게 되더라고요. 요즘에 워낙 말씀드렸던 것처럼 활성화되어 있다 보니 SNS가 또래 아이들을 볼 기회가 많아서 더더욱 비교를 많이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이 7개월인데 벌써 이렇게 비교를 유튜브나 뭐 인스타그램 뭐 이런 걸 보면서 비교 아닌 비교를 하면서 이제 엄마 마음을 좀 흔들어 놓는 일이 많다고 하셨는데 이거 어떡하죠? 어떻게 될까요? 중요한 건 유튜브나 인스타를 조금 멀리하는 게 가장 좋지 않을까 싶은데요. 네. 사실 저는 경험적으로 아까 말씀드렸듯이 아이들의 모든 발달이 같은 방향으로 발달 속도는 다를지라도 같은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는 거를 누구보다 잘 알고 있어요. 뭐 신체 발달이라든지 언어 발달, 대근육 발달, 인지 발달 등 여러 가지 여러 방면의 발달들이 아이들마다 속도는 다르지만 다 같은 방향으로 잘 발달을 할 거고 그런 거를 너무 잘 알고 있는데 이것들을 자꾸 보게 되면 SNS를 자꾸 보게 되면 엄마 마음이 자꾸 흔들려요. 그런 조그만 차이에도 자꾸 흔들리다 보니까 이걸 어떻게 하면 조금 멀어지게 할 수 있을까? 내 손에서 놓을 수 있을까? 라는 게 요즘 최대의 고민인데요. 사실 핸드폰을 볼 시간에 요걸 내려놓고 내 아이를 조금 더 관찰하고 내 아이를 조금 더 믿어주고 내 아이와 조금 더 소통하는 게 가장 중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 말씀드리고 보니 제가 해답을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네. 정말 저는 이제 그 아이가 고맘때 이제 스마트폰을 아직 접하지 않을 때라 이제 그때 어떻게 나는 했나? 뭐가 또 나의 육아에 그 방해물이었나를 물론 있었겠죠, 뭔가가. 생각을 해 보는 중이었는데 어쨌든 10분 이해를 해 보자면 이미 인제 그런 기기에 굉장히 익숙해져 있다가 생명이라는 어떤 한 대상을 육아를 한다는 거, 그러니까 다시 사람과의 어떤 소통을 장시간 한다는 게 엄마도 적응을 해야 되는 시간이 좀 필요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지금 막 들었어요. 그래서 다음에 혹시 기회 되면 우리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얘기를 좀 하면 좋을 것 같고요. 네. 오늘 이렇게 김현주 선생님하고 신입 엄마들의 이야기를 듣고 있자니 아주 오래된 일이지만 그때 그 어느 날 그 허둥지둥대면서 어설프게 굴었던 일들, 그런 일들이 저도 좀 마구마구 떠오르고 있습니다. 왜 없겠습니까? 다 있죠. 그런데 저는 또 성격상 이렇게 책에 나온 대로 꼼꼼하게 그대로 따라하는 건 또 잘 못해요. 그러면서 또 남들이 다 한다고 하면 수유터, 뭐 잠습관 뭐 이런 것도 길러줘야 할 것 같은 부담감도 느끼고 그래서 저도 이도저도 아니게 뭐 보냈던 것 같은 그런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뭐 그럴 때마다 죄책감도 느끼고 그리고 뭐 스스로 질책도 했죠. 그러다가 어느 날엔가 좀 편해진 기억이 있는데 지금 생각해 보니까 그 계기가 그때였던 것 같아요. 아이가 한 일주일 감기로 좀 많이 아팠어요. 그래서 한 일주일 뭐 그렇게 아픈 동안 뭐 먹는 거, 자는 거 그런 것들이 다 어그러졌어요, 한마디로. 그래서 그땐 그냥 '아유 뭐라도 먹어라.' 하고 그냥 막 다 먹이게 되고 어떻게든 좀 자야 되니까 그냥 안고 재우게도 되고 뭐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 일주일을 경험한 다음에 그냥 그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아유 그냥 우리 아이에게 맞고 좋다고 하는 건 어떻게 보면 좀 본능적으로 엄마가 제일 잘 아는 거지. 뭐 옆집 엄마가 아니면 설사 친정 언니라고 하더라도 뭐 아이마다 다 다른 거고 그리고 결국은 내 아이는 내가 키우는 건데 옆에서 하는 말은 그냥 좀 참고로 듣고 아이가 막 울어도 뭐 "훈련시켜야 한다더라." 이런 말 뭐 저도 많이 들었긴 했죠. 그런데 내가 그게 안 되겠으면 안 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다른 사람은 옆에서 그냥 지나가는 말로 하는 얘기일 뿐이잖아요. 결국 우리 아이에 대해서는 내가 제일 잘 알고 그리고 내가 감당할 수 있을 만큼 하시는 게 맞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아이니까요.
그리고 나서 좀 둘째를 낳았더니 수유텀, 자는 시간 뭐 이런 거 어떻게 했는지 이젠 기억도 안 나는데요. 아마 책대로 하지 않은 건 뭐 확실하고요. 그냥 흘러가는 대로 우리 아이한테 맞게 키운 것 같아요. 아마도 서로 어렵게 힘 빼봐야 한 번 아프면 다 그냥 도루묵인데 뭐 굳이 뭐 이런 마음이 들어서 그랬는지도 모르죠. 뭐 아무튼 이 모든 과정에서 아이를 키울 때 특히 엄마와 거의 한 몸처럼 붙어 지내게 되는 신입 엄마인 그 시기에 엄마는 물론 신입이긴 하지만 우리 아이의 생활 리듬만큼은 그 누구보다도 내가 제일 잘 아는 유일한 전문가다. 이런 생각으로 자신감 있는 육아를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아이들 엄마가 서툴다고 해서 막 어떻게 되고 그러지 않아요. 아이들도 그렇게 약한 존재는 아니니까요.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시간에도 더 유익하고 재미있는 이야기 들고 오겠습니다. 다음 시간도 기대해 주세요.